1화부터 3화까지 얼굴이 다 비춰졌는데 지금 와서 제작진은 편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끝일까요? 누군가는 이미 노출을 얻었고 프로그램은 가리고 넘어가면 된다는 설레만 또 남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한 사람의 의혹이 아니라 문제가 터지면 늘 같은 방식으로 수습되고 있는 방송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연속으로 반복이 될까요? 오늘은 합숙 맞선 태인 의혹 자체를 단정하지 않고 의혹이 터진 뒤에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왜 출연자는 논란이 있어도 꾸역꾸역 나오려고 하는지, 둘째, 왜 제작진은 늘 가리거나 편집으로 끝내고 마는지, 셋째, 그 결과 피해와 비용은 누가 떠안는지 말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노출로 얻는 이익은 구조가 챙기고 리스크는 개인과 시청자가 떠안는 비대칭이 반복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비대칭은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이득은 위로 올라가고 욕과 손해는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 그 뜻으로만 쓰겠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번 합숙맞선 태인 사태를 함께 지켜보시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관심을 얻고 있던 프로그램, 연예 프로그램인 합숙맞선, 한 출연진의 논란으로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태인 씨가 상간녀 의혹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에 이제 칼질이 가해지게 생겼어요. 제작진도 이 논란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 위하여 이 태인 씨와 관련된 부분을 다 지우기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뭐합니까? 1화 때부터 3화 때까지 실컷 다 얼굴 비추고, 그리고 이제 당사자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인 씨 어머님도 같이 나온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만 욕먹으면 될걸, 자신의 가족까지, 되게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까지 지금 같이 말려들게 했습니다. 왜 그러면 굳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시청자분들도 그런 논란이 있는데 연프를 출연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 태인 씨랑 같이 얽히게 될 남자들도 상당히 곤란해질 위치에 처할 겁니다. 지금 벌써 태인 씨의 어머니가 난감해진 것처럼요. 본인만 욕먹으면 될걸, 이제 분들까지 다 얽히게 돼서 정말 큰 문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태인 씨와 관련된 논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태인 씨는 알면서 이제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논란이 이제 사실이라고 한 전제하에요. 분류를 했던 전 아내분께 상처를 입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왜 그랬어요? 아이고, 이 제작진에게도 치명적일 겁니다. 제가 일할 때 리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서장훈 씨를 믿고 보는 것도 크다. 나름대로 탄탄하게 준비를 했겠지. 뭐 이혼 숙녀 부부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서장훈 씨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서장훈 씨 분들도 그렇고 피해를 본 거예요. 이미지에 타격이 가해진 거죠. 이 프로그램 전체가 존폐의 위기에 지금 휩싸였죠. 그런데 말인데 여러분, 이런 사태는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바로 언제다? 한창 방송이 되고 있는 현역광 3에서도 이 숙행 씨가 비슷한 논란으로 이제 하차를 하게 되었죠. 프로그램이라든가 제작사는 다를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 연이어서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되어 오고 있는 사태이기도 합니다. 더하죠. 이 일반인 이제 숨길 수가 있는데 요번은 이제 파악하기가 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자, 그리고 사실 이 논란이 최근은 아니지만 또 나온 적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23기 정숙님이 알고 보니까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이 1화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논란이 되고 나서야 처리를 했던 이력이 있어요. 지금 이런 사태가요, 한두 번 반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리뷰를, 연예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능을 리뷰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태예요. 그러면 이런 논란이 도대체 왜 반복해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논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오고 있는 출연진들의 문제가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이 출연진들의 논란이 다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출연진들은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다르죠. 이 법원 판결은 뭡니까? 패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판결을 거슬러서까지 본인이 옳다고 하는 그 생각을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 생각이 자기중심적인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패소를 했다는 거고 승소한 사람이 있다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원만하게 관계를 마무리 짓고 나서 나와서도 늦지가 않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아픔이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출연진들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는가 이 뭐냐면
이 경제학적인 원리라고 저는 봐요. 내가 논란을 일으켰어. 문제가 되지만 나오게 된 순간 대중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출에 있어서 우위를 얻을 겁니다. 태인 씨 입장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유명해서 유명해지고 대중이나 언론에 노출을 함으로써 많은 이제 명성과 이익을 얻었던 페리스 힐튼의 사례처럼 논란이 있는 출연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꾸역꾸역 나오는 이유는 그 효과를 누르기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마케팅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앞에 일단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뭐냐면 역설적으로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 재판은 패소했을지 몰라. 근데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나올 거야. 나와갖고 유명인 되면 네가 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끝까지 이기기 위한 심리도 없진 않을까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법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장인중심적인 면모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장이 되는 거죠. 왜? 내가 문제가 뭐가 있다고? 왜 다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태인 씨도 보면은 제가 1화 때부터 혼자 이제 예측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고 엄마가 뭘 알아 라고 얘기하는 등 1화 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태인 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진주 씨는 이제 그에 비하면 천사지 엄마한테만 징징거리고 끝나는데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닙니다. 행보가 달라요. 2화 때부터 이미 세훈 씨 먼저 찾아가지고 먼저 손 딱 잡고 스킨십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벌써부터 드러났죠. 그리고 2화 후반부에서도 세훈 씨가 되게 이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요. 되게 이 생존 감각이 되게 좋아요. 계속해서 이 태인 씨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붙이거나 누나라고 계속 부르거나 으아 나 세뇌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태인 씨의 그런 말들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있고 그걸 알면서도 태인 씨는 계속해서 찾아가서 세훈 씨만 붙잡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다? 우리 태인 씨는 1화 때 누구? 우리 현준 씨를 되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화 만에 바뀌어요. 하루 만에 감정선이 정말 쉽게 바뀌어요. 현준 씨를 분명히 1화 때 했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그것도 그날 밤에 갑자기 세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지? 라고 했는데 역시 제 촉대로 태인 씨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요게 특징이죠. 뭐냐면 남녀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만 해도 현준이야. 근데 저녁 되니까 세훈이야. 이렇게 순식간에 휙휙휙 바뀌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는지 자기 감정을 깊게 생각해 본 다음에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고민 끝에 현준을 관계를 정리하고 세훈한테 가는 것이 아닌 현준은 현준대로 뭐 가가지고 뭐 반창고 바르고 립스틱 발라주고 뭐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뿅 순식간에 세훈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세훈 씨가 솔로지옥에 나와서 조금 이 연애 프로그램 합성발성과는 어울리지 이력이 있지만 여기 와서는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현주 씨도 딱 보면 이 어머님들한테 직각 인사를 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세훈 씨도 조금씩 본색이 드러나긴 합니다. 그 본색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4화 때 리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본인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요분들 법원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나 법원 판결이 이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이제 빡빡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뭐다? 어느 정도 노출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뭐 악인이라도 좋아. 빌런이라도 좋아. 어쨌든 유명해지면 그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의심하고 있고. 자,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맞물을 지려고 한다거나 좋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못하고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합의금이라도 절반을 입금을 했겠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번째로는 남자 관계가 상당히 전환이 빠르다. 태인 씨도 그렇고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우리 정수님도 사실은 좀 비슷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나는 솔로 23기 영호님한테 초반에 바로 보자마자 선생님 핏줄이 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 심장 소리 여기까지 들려요 라고 하는 등 초반에 만나자마자 우리 영호 아재한테 남녀관계의 진전이 상당히 빠르거나 전환도 빠르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정숙도 영호한테는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실제로 최종 커플이 된 거는 23기 상철님이었죠. 숙행씨도 좀 지금 비슷한 논란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논란을 일으켰던 그 남자분과 헤어지거나 남녀관계의 전환이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출연진들이 문제겠네요. 출연진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자신의 야심을 참지 못하고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그렇다고 보기에는 제작진들의 책임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충분히 검수를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태인 씨가 숨겼고 뭐 각서를 쓰고 안 쓰고 그거는 시청자들 입장에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논란이 터진 거잖아.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프로그램이
이게 일기 때라서 이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긴 한데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나는 솔로도 그렇고 초반에는 찌지고 볶고 난리를 쳐요. 심지어는 23기 정순이처럼 몇 년이 된 나는 솔로에서도 문제가 터져요. 그거는 맞아. 하지만 상대적으로 합숙맞선 같은 경우는 3화 때 돼서야 그 문제를 인지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다른 경우들에 비해서 큰 것 같습니다. 너무 대중들에게 노출이 된 거죠. 정숙 같은 경우는 1화 때 쳐버리거든요. 제작진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초반에 그냥 진화를 해버렸다 한다면 지금 여기는 이제 초반 진화가 실패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제작진의 책임도 무시를 못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이 앞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서로 다른 제작진이지만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냥 가리고 끝이에요. 그냥 뭐 편집하겠습니다. 최소한으로 노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우리는 몰랐다. 알았어도 이미 찍은 분량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을 위해서 나머지 분량은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적인 리스크랑 여론 리스크를 이제 동시에 낮추는 선택이긴 해요. 어쨌든 보고 싶은 사람도 있긴 하고 편집을 했으니까 또 더 이상 어떤 책임을 물리기가 어렵긴 하죠.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거시기한 선택이 아닌가. 정말 제대로 제작진들이 이 논란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 비평하는 입장에서는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통이나 이런 데서 제지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편집하면 끝이에요. 즉 위험은 이렇게 시청자들이 지고 이익은 제작진 등 흡수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 비대칭이 깨지지 않는다면요. 계속해서 확정 판결이 있거나 논란이 있을 때 수증기가 출연을 해. 걸리면 그냥 가리면 끝이야. 그리고 출연진은 이미 그 논란을 통해서 얻은 노이즈 효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공평하지 않은 이 구조를 방송 시스템이 양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을 공통적으로 나열해 보면서 저는 이번에 확실히 좀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즉 검증이 없는 캐스팅과 사후 책임을 최소화하기만 할 뿐 시청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방송 시스템이 결합이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런 게 있죠. 이러한 논란이 있거나 약간 이제 빌런 같은 사람들이 합숙맞선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나는 솔로에서도 이제 꾸준히 나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기도 해요. 어느 정도 좀 논란이 있을만 하거나 주목을 끄는 사람도 있어야 이 프로그램이 뜨는데 문제는 이 뜬다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독특한 행동을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논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섭외를 하고 그분들의 어머님들까지 같이 나오게 해서 쌍으로 욕을 먹게 하는 게 제작진이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건지 조금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 뭐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같이 나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이 나오고 더 이상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어떤 뭐 금기라고 할 수가 있는 아니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자녀와 부모 문제를 예능 프로그램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제작진은 상당히 신중해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이 논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누가 더 나쁘다, 잘못이다가 아니라 책임이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을 심판하면서 끝냅니다. 그런데 구조는 그 순간 배웁니다. 그냥 개인이 혼자 욕 다 먹고 끝나네? 라고요. 인간관계도 비슷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늘 한 사람이 사과하고 끝나면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패턴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요. 오늘 사건을 보면서 내 인간관계나 내 조직에서 이득은 누가 가져가고 비용은 누가 내는지 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다양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밤에 방영될 합숙 맞선 다음 화를 리뷰하는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보석 매니아입니다. 감사합니다.